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민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메가대성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있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진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진짜 2주 뒤에 시험이 되어지는 거고, 저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11월 메데프 해설을 하면서 조금 약간 실망 아닌 실망을 해서 사실 올해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제가 오늘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출제진들이 열심히 만드신 것 같아요. 칼을 갈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거는 이제 너무 약간 지난 6평이나 9평들은 너무 벤치마킹 하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문제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약간 9월 모의고사를 너무 잘 반영했는데 정작 여기서 수능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훌륭한 모의고사임은 확실하고, 지난 9월 모의평가의 기조를 확실히 담고 있으며,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2주 뒤에 수능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지의 어떤 능력치를 점검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험인데, 각각의 문항을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문항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뭔가 하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8번을 틀리신 분들 중에 혹시나 5번을 선택하신 분 있나요? 네. 지금 분명히 AK 값이 자연수라 그래서 자연수. 분명히 지금 얘가 공차 D가 음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AK 값이 자연수가 되는 그 인덱스가 언제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마침 내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야, 마지막 양수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마지막 양수 찾으시면 답은 5번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양수가 뭐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되려면 두 칸 더 당겨서 정답을 4번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반 학생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또 이제 곧 이번 주 다음 주 종강이기 때문에 종강 시즌에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현재 지금 평가원이 나름대로 지금 엄청난 미션을 부여받은 상태예요. 주관식은 쉽게 내라, 킬러 이슈로서 킬러를 없애라. 그래서 확실하게 쉬워야 될 문항들이 있죠. 그 쉬워야만 하는 명분이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15번 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21번, 22번 쉬워야 합니다. 특히나 22번은 정말 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29번, 30번도 쉬워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번호가 어디냐면 12번, 13번, 14번이 어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28번이 어려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변별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항이 다 객관식이거든. 그럼 객관식에서 결국 5분의 1의 확률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가장 학생들의 인생을 걸고 치는 이 시험에 객관식을 제일 어렵게 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은 지난 9평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치만 어쨌든 주사에 던져졌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낸다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평가원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번호 배분으로, 그러니까 그냥 5분의 1로 찍는 건 괜찮은데 그냥 5분의 1로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동안 풀었던 문항 번호의 번호 배분을 통해서 끼워 맞춰서 그 핵심적인 문항인 13번과 28번을 맞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 구모를 보면은 그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객관식 중에 특정 번호가 5개 나옵니다. 5개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5개가 나와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23번부터 27번까지, 28번까지 6개의 객관식 중에 같은 번호가 3개 있어요. 3개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번 써먹었잖아요.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그 안 나온 번호를 더 쓸 것인가,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은 더 배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원과의 심리 게임 이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건대 번호 배분을 망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답이 틀리길 바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5번 찍고 틀리신 분들 중에 이걸 5번 쓴 다음에 내가 이 번호가 틀릴 거란 생각을 했어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푸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막 빨리 달려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5번 찍어놓고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평가원은 앞에 그 번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씹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최근 그걸 연습시키거든요. 왠지 함정을 팔 것 같은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이런 단원, 이런 단원, 이런 단원 보면은 충분히 애들로 하여금 들어와 이게 정답이야 라고 꽂을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요즘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무튼 간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여러분 그 번호 배분 혹시 나는 번호 배분 안 해. 뭐 그냥 찍어. 그러면 문제가 없고 나는 그냥 다 풀어. 괜찮아. 나는 만점 도전자야.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찍어야 될 문제가 12, 13, 14 다 찍어야 된다. 대신에 나는 20, 21, 22는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1등급을 맞으려면 번호 배분의 의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거 까딱 하나 잘못하면은 작살 날 수 있어요. 진짜 올해는 그렇게 함정을 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네, 아무튼 주의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9번 너무 쉬웠고요. 그쵸? 그리고 9번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두 가지로 나름대로 해설을 해드려요. 그냥 뭐 워낙 그 보기들을 보면은 그냥 코사인 법칙이죠. 네, 그냥 2차식 만들어라 이 말이고 마지막에 인수분해 안 됨, 뭐 근해 공식이야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나름 제가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빨리빨리 푸는 방법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로 해설을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도 이 문항이 유튜브에 올라갈지 여부는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보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0번도 마찬가지. 10번도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Q점의 Y좌표랑 이 P점의 Y좌표가 합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Y좌표가 T의 제곱이면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라는 걸 빨리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같은 길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혹은 수선을 내리셔가지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1번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왜 대체 11번인가 싶을 정도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A가 0일 때도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만은 뭐 그런 거 굳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쉬운 문제였고요. 12번이 약간 지난 그 2023년 9월 평가원 보고서 13번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을 벤치마킹 하되 문항 번호를 12번 떨어뜨리는 거니까 확실히 더 이제 다운사이징 된 느낌이고요. 감소한다는 그 개념을 F의 관점으로 F의 그림을 두 개 그려놓고 교차되어지는 부분을 선택한다로 가면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프라임을 기점으로 프라임의 그래프를 두 개 그려놓고 언제 얘가 이제 감소되어지는 거니까 프라임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간격이 1인 그 정수가 두 개 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난 2023년 9월 평가원 13번을 벤치마킹 한 거고 약간 다운사이징해서 12번의 느낌 낸 거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 문항은 내년에 수능을 보시거나 내후년에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문항과 연결해서 공부하기 좋은 문제이지 지금 2주 뒤에 시험 보시는 그 2024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2023년 9월 모의평가 13번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제가 보건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의 학생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다. 특히나 마지막에 이게 왜 대체 최소인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결을 좀 하세요. 그냥 감으로 그냥 답은 마이너스 1 이러지 마시고 뭐랄까 왜 채소를 묻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항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다만 이것도 아쉬운 게 이게 뭐를 벤치마킹 했냐면
지난 2023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제를 그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 지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마 요렇게 된 거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0이고 여기 3이어가지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A 빼기 B가 뭐 3이다 뭐 이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얘를 직접 구하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0부터 3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적분한 것이 3이다로 가는 그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6모 10번을 정확하게 벤치마킹 한 건데 이건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아까 12번이 9평 13번을 다운사이징한 느낌이라면 얘는 6모 10번을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벌크업 했다고 해야 되나? 더 늘린 거니까 10번이 13번으로 오기까지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A 더하기 A로 보신 상태에서 이 A를 하나 넘겨주시고 여기 있는 이 C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A 더하기 C가 B 마이너스 A로 보셔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그때 이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으로 봐버리시고 그 다음에 B-A를 이제 내려 스킬 장전해서 F 빼기 G의 관점에서의 정적분 계산으로 치고 가시면 충분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요. 문제 자체는 너무 훌륭하다. 정말로 역시 진짜 이 모의고사 출제진이 진짜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뭐 1등인 것 같다. 대한민국 사설 모의고사 업계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칼을 제대로 갈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역시나 올해 아주 이슈였던 문제들을 벤치마킹한 거라서 아쉽습니다. 분명히 수능은 그렇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번도 너무 문제가 훌륭하고 13번도 너무 훌륭하지만 2주 뒤에 치는 2024 수능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대신에 내후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같이 묶어서 풀기에는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번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만큼 삼각함수의 그래프 근과 대칭성 묻는 문제가 나오기에 최적화된 타이밍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떤 도형과 결합되기보다는 그래프 자체만으로 나올 것 같고 특별히 그 근과 대칭성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훌륭한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금 수능이 2주 남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요. 타이밍이. 지금 과연 인쇄 버튼을 눌렀느냐 눌렀느냐 아니면은 내일 누르느냐 왜냐면 나름대로 이 시험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N수생들이 시험을 보는 권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버튼 눌러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에 뭐 수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근데 14번 치고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모의고사 14번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9월 보고 14번이 문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는 어렵지만 막상 푸는 데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은 아마 정답지 해설이 좀 길 수도 있고 이해를 하는 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막상 풀고 이제 답을 내는데 굉장히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보고 14번과 같이 굉장히 훌륭하고 쉬운 문제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올 것 같고 평행이동 나올 것 같고 근과 대칭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답이 탁 센터 2배, 센터 2배 하면 나오는 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거든요. 종강할 때 마지막 탑시크릿 때 이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보통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고 어떤 그 닮음으로 이제 보통 문제를 푼다고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닮음으로 문제를 뭔가 풀 때에 그때 항상 들어가는 게 특수각이거든요. 특수각이 아닐 때에 그걸 어떻게 헤쳐나오는지에 대한 걸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특수각이 아니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걸로 헤쳐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좋은 문제들을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무튼 간에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올해 원하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방향성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5번인데요. 이것도 문항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데 또 이제 뭐가 아쉽냐면은 지난 2023년 9월 모의평가 22번
그 22번을 벤치마킹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그때 그 22번이 너무 터무니없이 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에이 이게 22번인데 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안 푸신 분들은 후회했던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 문항이지만 걔를 나름대로 15번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몇 개를 추가했어요. 추가했는데 이 문제를요. t에 관한 적분이다. 그러면 이 x에 관한 식이 상수 역할을 하지 앞으로 튀어나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 식을 두고요. 이 식을 두고 미분을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미분하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적분을 하면 x5제곱, x3제곱, x제곱으로 굉장히 이뻐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변 인테그랄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체 뭐에 미분하는 상태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곱을 미분한 겁니다. 이걸 미분하면 앞에 미분, gx,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거를 미분한 거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까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 인수분해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를 쪼개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fx가 최고차항이 6인 2차 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15번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추가된 부분인데 어쨌든 적분의 역연산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22번을 그 오답을 하고 정리하신 분이 또 이거를 틀리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문제였긴 했어요. 무튼 굉장히 훌륭한 문제인데 역시나 네. 2주 뒤에 치는 2024 수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문항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거의 뭐 칼을 갈았다 싶은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2주 뒤에 치는 2024 수능과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네, 계산 문제였고요. 네, 계산 문제였죠. 그리고 이것도 문항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이너스가 있는 거를 n제곱근에서 어떤 정수가 나오게 하려면 결국 n제곱근의 n이 홀수여야 한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9번을 볼까요? 19번을 보시면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상수항을 그냥 넘겨서 이쪽 그래프 그리시고 하시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냥 기교를 부리셔서 얘를 만약에 안 넘기고 그냥 이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두 가지로 해설을 해드리니까요. 해설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왜 여기 있나 싶을 정도로 당황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이거를 주관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지난주 탑시클 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비가 된 상태일 거라 생각되고 지난 그 15번스러운 문항이 2024년 9월 모의평가 때 12번으로 내려앉았잖아요. 12번으로 오면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탑시크리트 수열 파트 강의를 하면서 뭐를 예상했냐면은 이 파트는 기존의 15번스러운 문제들이 12번으로 다운사이징 되면서 너무 쉬웠기 때문에 뭔가 수능은 정말 쉽게 안전 9번, 10번으로 가거나 그 15번과 12번 사이의 어느 접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표를 그리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낌으로 아마 주관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특별히 얘가 20번이 있으면은 시험지의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내가 16번, 17번을 풀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저거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21번에 이 문제가 있으면은 시험지를 한 장 넘겨야 되잖아요. 넘긴 다음에 이게 딱 있으면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번으로 예상을 한 상태였습니다. 무튼 뭐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반 학생들도 이 강의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찍어드릴 때 이거 21번일 것 같다 라고 찍어드렸는데 이제 이 시험에서는 20번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추적하면 되는 문제고요. 역추적을 할 때는 이대로 두지 마시고
A의 n을 왼쪽으로 돌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강의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죠. 작년 2023 수능 21번 벤치마킹한 문제라서 이거를 지금 틀리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작년 수능 문제 따라서 만든 문제인데 이걸 틀려버리면은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냥 그리면서 바로 그냥 딱딱딱 답이 나오는 거라서 너무나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탑스크립트 지수로그 함수 가르치면서 이제 점근선 문제 나올 때 됐다 라고 해서 점근선을 제가 찍어드렸고, 막판에 제가 그 강의를 제가 웬만하면 탑스크립트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진 않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서, 물론 지금은 다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그거를 유튜브에 오픈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 받으셨고 조회수도 엄청났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수능 끝나고 제 유튜브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댓글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 21번을 이제 저 때문에 도움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종강의 하고 나면은 일부 강의를 좀 편집해서 좀 올려드릴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튼 작년 수능 21번에 얘가 나왔고 올해 9월 모의평가 14번에 또 정문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주 뒤에 나오는 2024 수능 때는 이런 점근선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수로그 그래프는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무튼 간에 작년 수능 21번 벤치마킹한 문제 1년 동안 준비해서 틀린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리고 틀리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 객관식 하느라 뭐 뒤에 선택 과목 하느라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먼저 풀걸.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9월 모고 이후의 이슈는 그냥 앞으로도 보시면 주관식은 쉬워요. 그냥 먼저 푸세요. 먼저 푸시고 객관식은 나중에 푸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22번을 볼까요? 나름대로 이제 출제진들이 22번을 너무 쉽게 낼 수는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만든 문제 같습니다. 그냥 킬러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정말 훌륭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쉬운데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요. 뭐 한 4줄 정도 쓰면 답이 나오잖아요. 깔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주 뒤에 치는 2024 수능은 이것보다도 쉽다고 봅니다. 더 쉬울 거예요. 이것도 쉬운데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올해같이 이제 킬러 이슈가 있는 해에서는 확실하게 쉬운 거 쉽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더 쉽게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야 명분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킬러를 없애겠다고 딱 선을 그었으면은 지난 9월 모고 22번만큼 쉽진 않겠지만 걔보단 좀 더 어렵지만 이거보단 쉬워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또 느낀 게 이것도 쉬운데 더 쉽다고? 네,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의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양일 때 음일 때를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어떤 함정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도 있어야 되고 우극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존재한다로 처리해서 그 좌극한의 경우에는 x가 2보다 왼쪽일 때 x-2분의 절대값의 f의 x 빼기 프라임의 알파, 이렇게가 k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극한의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음이에요. 음이니까 강제로 내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앞에 음수 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 분자 분모에 각각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얘를 내가 한꺼번에 절대값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음수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내가 뭐로 처리해 버리면 되냐면 절대값의 프라임의 2에다가 앞에 음수 빠진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프라임의 2가 0이구나, 프라임의 4가 0이구나, 이렇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건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훌륭한 문제이면 틀림없다. 다만 마지막에 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비율 관계를 쓰면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건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수능 출제진들이 어떻게든
비율관계를 쓰는 거는 3점짜리 문제에 한해서는 허용을 하겠지만 핵심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비율관계나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나 다항함수 넓이 공식이나 특정 어떤 그 스킬들이 적용되는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훌륭한 문제이나 마지막에 비율관계를 쓰면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뭐 선택 과목을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과 전문항에서도 올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강의실 대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라서 촬영은 아마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촬영하면 아마 모레 올라가겠죠. 아마 토요일 정도 아침이나 되어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빠르면 금요일 밤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 지난 6모나 9모를 반영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적분의 29번, 30번 이런 것들이 다 지난 어떤 9월 모의 평가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문제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죠. 왜냐면 9월 모의 때 그렇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도형 문제 나왔으면은 사실상 수능에 그게 또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또 연습하라고 줬으니까 어쨌든 9월 모고에 대한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내 공부를 복습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주 뒤에 치는 2024 수능의 어떤 방향성과는 조금 맞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튼 간에 오늘 있었던 시험은요. 정말로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칼을 갈고 만들었다고 제가 봐지고요. 정말로 퀄리티가 높은 지난 9월 모고의 기조를 정말로 잘 담고 있는 시험이면은 틀림이 없다. 다만 각 문제별로 봤을 때 수능 출제의 기조와는 조금 다르다. 왜? 항상 늘 그렇듯 9월 모고의 방향성과 대수능의 방향성은 늘 다르기 때문에 9월 모고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험이면 그거는 당연히 2주 뒤에 치는 수능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시험일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너무 뭐 이렇게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너무 잘 만든 시험이라고 봐집니다. 자, 진짜로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랄까 제가 여러분들 수능 치기 전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인사를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릴게요. 올 한 해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좀 폭발적으로 늘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모 해설 강의 할 때만 해도 한 400명, 500명 정도 있던 구독자 수가 근데 작년 수능 임박했을 때 제가 이제 탑시크리트 예언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오픈을 쫙쫙쫙 하면서 좀 많이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작년 수능 끝나고 한 800명대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또 열심히 했더니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늘어가지고 현재 2000명을 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여러분의 관심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수능이 진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저희 구독자들이 보면은 수험생 여러분도 제 강의를 많이 보시지만 생각보다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중 교사나 강사분들이 제 강의 많이 보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들도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관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강의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 남아있는 2주 동안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또한도 다음 주 종강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잘 봐주시는 우리 강사분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께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부족한 강의를 선택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이제 관심 있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제자분들, 여러분들의 수험생들도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3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형광생들에게도 인사를 하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저 형광생 여러분 이제 아직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대표 보시나 시험 보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